원장님, 제 이름이 진짜 안 좋은 이름인가요? 이 질문은 제가 1년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자신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는 쉽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름을 감명해보면 멀쩡한 이름 또는 잘 지어진 이름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잘못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쁘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 개명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막연하게 자신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고 개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명은 불리는 이름이 바뀌는 삶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개명했는데 다시 재개명하려고요. 실제로 작년에 방문하신 한 30대 여자분께서 개명을 이미 한 번 했었지만 다시 재개명을 하겠다고 오신 적이 있어요. 문제는 개명한 이름과 5년 전 이전 이름을 비교해 봤더니 황당하게도 최초 이름은 좋은 이름이고 개명한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과거를 돌이켜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놓쳤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 기존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지도 않았었습니다. 둘째,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몰라서 그냥 아무 한자나 본인이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 카페 또는 철학관 같은 곳에 신년 운세나 궁합 같은 것들을 들으러 방문했을 때 이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정도를 들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름이 좋다, 나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실제 이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승수, 이길승과 목숨수로 구성된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안 좋은 이름에 해당됩니다. 우선 이길승과 목숨수는 장명가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고 피하는 한자이고 또한 한글로서 신씨는 승수라는 이름을 한글 배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 획수가 14, 12, 14획으로 지어졌는데 전부 짝수로 치우쳐 지어졌습니다. 한자의 전체 획수합이 40획으로서 매우 안 좋은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은 이름입니다. 즉 이름을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위에 5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이름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가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명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어디서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이름이 안 좋은 것도 확인했고 개명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막연히 이름을 바꾸겠다고 해도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이름으로 바꿀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방문하기 전에 새 이름을 우선 결정해야겠죠. 직접 짓는다, 장명가에게 받는다. 이름을 잘 지을 수 있다면 직접 지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어도 그 이름을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지을 경우 아래 5가지는 반드시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셀프 장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첫째, 불용한자를 피하자. 둘째, 한자 획수표를 보고 짓자. 셋째, 한글로서 발음호행을 맞추어 짓자. 넷째,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고려하여 짓자. 다섯째, 음양오행을 고려하여 짓자. 이름의 뜻은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좋겠죠. 깊은 정성과 소망을 담아서 지어야 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야 하고 건강운, 성공운, 재물운을 불러오는 이름으로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삶으로 이끄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직접 장명이 어렵다면 장명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장명소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 첫째, 원장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손님과의 전화도 직접 원장님이 받으시고 상담도 직접 하시는 장명소여야 하며 모든 이름을 원장님이 장명하여야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올바른 장명소입니다. 둘째, 프랜차이즈 장명소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합니다. 장명소는 장명가가 곧 얼굴이며 핵심입니다. 어떤 원장님이 지어줄지도 모르고 단순히 지저만내로 장명소를 정하는 것보다는 직접 원장님의 성함을 보고 옳은 장명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장명소는 피해야 합니다. 발음오행, 수리오행, 자원오행 등의 원칙에 맞게 꼼꼼히 좋은 한자를 선택하여 직접 정성을 다해서 이름을 장명하는 장명소와 프로그램을 쓰는 일부 장명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장사꾼 같은 장명소는 피해야 합니다. 이름을 짓는데 30만원, 40만원, 심지어 100만원 이상 받는 장명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과대 광고 및 불필요한 비용 투자를 한 후 그것을 손님에게 전가시키는 일부 장명소는 장명 그 자체의 본질보다 장사에 집중한 장명소입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만족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소여야 합니다. 옳은 장명소는 좋은 이름을 장명하는 것은 기본이며 부모님이 희망하거나 요청하시는 이름도 함께 검토하여 되도록이면
평생 불려줄 자녀의 이름을 부모님에게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계명을 고려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고 직접 지을 때 지켜야 할 것과 장명서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계명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원장의 이름 이야기의 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